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입이 돌아가 있거나, 점심에 밥 먹고 입 닦으려고 그러는데 침이 질질 새는 거예요. 안면신경장애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고 평생 입이 돌아간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안면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뇌신경 중에 제 7번째에 해당되는 신경입니다. 이 뇌 아래쪽에 있는 뇌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와 목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나온 이 신경은 크게 3개의 가닥으로 나눠져서 전체적인 신경 분포를 하게 됩니다. 얼굴 한쪽씩의 움직임을 모두 다 담당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혓바닥의 앞쪽 끝에 일부 감각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분지에 해당되는 신경이 망가지느냐를 보고 안면신경장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개 어느 한 분지만 망가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안면신경에 의해서 근육의 움직임은 양쪽으로 근육을 쫙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근육이 만약에 마비가 됐다, 그러면 잡아당겨주질 못하니까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양쪽에 잡아당기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 장애입니다. 어떤 종류든지 이 얼굴 주변에 또는 상기도 주변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면 모두 다 안면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따져봤다면 세균성 감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 농양이 쉽게 번져나가면서 안면신경이 빠져나오는 귀 앞쪽이라든지 이 턱 뒤쪽 부분에서 농양이 있으면은 안면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면신경 장애는요,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는 7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면역력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바로 안면신경 장애가 생겨서 저한테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환자들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입이 돌아가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바깥에서 술 마시고 한 데서 자다가 또는 에어컨 앞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차가운 기운에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안면신경 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 있습니다. 안면신경 장애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안면신경 장애가 생기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안면신경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아침에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심에 밥 먹고 입 닦으려고 그러는데 침이 질질 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입이 돌아가 있거나.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일부 감각신경인 3차 신경하고 같이 겹쳐져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3차 신경절과 안면신경절을 동시에 침범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램지 헌트 증후군 장애처럼 발생이 되면은 귀 뒤쪽 부분부터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런 증상이 조금씩 생기다가 입이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증상이 확 생깁니다. 혹시 이게 뇌졸중은 아닌지, 촌각을 다투는 아주 시급한 질병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안면신경 장애가 있어서 쭉 한쪽이 처져가지고 입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마를 쭉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양쪽 다 들어 올려지면, 그러면 그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쫙 얼굴이 무너져서 입이 돌아갔는데 눈썹까지 같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 눈썹까지 쭉 내려가 있다 하면은, 그러면 말초성 안면신경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거의 99%의 확률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는 데 쓰여지는데요. MRI를 찍어보거나 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안면신경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8시간 이내에 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을 투여받는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오면 의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를 놓치게 될까봐 MRI 촬영이나 CT 촬영을 한 번쯤은 실시해 보기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명백한 바이러스 때문이고, 그 바이러스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라면 항바이러스 제제를 함께 투여를 하고요. 한 90% 이상의 환자는 2주일 이내에 대부분의 증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너무나 해피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48시간 이후에 오신 환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 시기를 어느 정도 놓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셔서 증상 발생 일주일 이내에만이라도 약을 투여받는다면 80% 정도의 환자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20%의 환자가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초신경계는 대단히 오묘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좀 늦어지고 회복이 좀 느려졌다 하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재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대개 1년 정도에 걸쳐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사실 염증도 이미 거의 다 가라앉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예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고 평생 입이 돌아간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눈을 깜빡일 때 입이 같이 실룩실룩하면서 깜빡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회복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면마비에 걸렸다고 또 얼굴이 좀 돌아갔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